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요, 지금 윤영호 통일교 한민족 이 본부장, 윤영호 본부장의 폭탄 진술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준 게 아니라 민주당에도 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전재수다. 이름을 똑부러지게 붙였어요. 전재수. 뭘 줬느냐? 현금 4천만 원을 줬고 그리고 명품 시계 2개를 줬다. 그럼 언제 줬느냐? 2018년도에서 2019년도경에 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것이 지금 일파만파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재명이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여권에서는 이거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오지만은 일단 속단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왜? 감싸고 돌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권성동이는 지금 재판에까지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혹이 거의 사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도 가능한 대목이에요. 그러면 윤영호가 말이죠. 권성동한테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전재수는 지금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럼 전재수한테는 안 준 거를 줬다고 하겠느냐? 권성동한테 줬으면 지금 전재수한테도 줬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예. 굉장히 구체적이니까. 예, 그래서 요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동혁, 그다음에 송원석, 한동훈 이런 분들이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의 경우는 정말 한학자 총재를 만났냐 안 만났냐 분명하게 밝혀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녹취록에 나와 있는 정진상이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전재수를 만난 적이 없다고 딱 잘라서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전재수도 분명하게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똑부러지게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요 관련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고 특히 젊은 분들에게 많이 구독을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재명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서 여야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통일교회 관해서는요, 이미 어제도 이거 해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통일교 해산 문제에 관해서는 이건 이제 사실상 통일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말이죠.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대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현재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도 명품 가방하고 목걸이를 줬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줬다고 그러지, 권성동한테 줬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지금 전재수한테 줬다고 그러지. 그러면 딱 전재수한테만 안 주고 줬다고 할 것이냐? 가능성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맡겨가기로 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특검이 편파수사한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논란이 지금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왜? 지금 이렇게 편파수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최근에 지난 12월 8일 날이야 이게 논란이 야기되니까 슬그머니 경찰에 넘겼어요. 국수본에 넘겼어. 근데 이 진술은 언제냐면 8월에 넘겼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뇌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달라져요. 정치자금으로 보면 딱 7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2018년에 줬다? 그러면은 지금 공소시효가 넘어갔거나 아니면 임박해 있어요. 그럼 경찰에서 수사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기소할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시간이. 예. 그래서 이게 특검에서 일부러 봐주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거를 뇌물로 본다?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뇌물로 보면은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15년.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말이죠. 1억 미만이면 10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지고화를 막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야 지고화. 그래서 정면 돌파적으로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말이죠. 이 공지 내용을 보면은, 공지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철저한 수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과연 이재명이가 얘기했다고 해서 철저한 독립적,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이건 우리가 지켜볼 일이죠.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정교 유착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요, 특정 종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수사하는 데 있어 여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재명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최근에 지난 2일 국무회의, 9일 국무회의 두 번에 걸쳐서 종교재단 정치 개입 이거를 해체하라. 일본도 해체하더라. 이렇게 세게 지시를 한 이후에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생각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재명은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헌법 위반 행위다. 일본에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지난 9일 날에서는요, 조원철 법제처장한테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검토해봤냐? 그러면서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라면 해산시켜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통일부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문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장동혁은요, 오늘 이런 민주당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그 종교단체가 우연우이법이어서 해산돼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상돼야 할 정당이 맞다. 그리고 총일교 관련 민주당 의원 이름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에 휩싸일 것이고,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겠다는 겁박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송원석 대표가 또 세게 기자 간담회를 해서 통해서 강력히 이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특검은 윤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간 뭉개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경찰 국수본에 이첩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다. 누가 봐도 전재수 구하기를 위한 지금 편파적 플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런데 전날 이재명은 통일교 해산을 거론했고 뒤에서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직접 뵙고 싶다면서 중간에 사람 넣어 접촉하면서 앞에서는 통일교 해산을 운운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국민은 의아해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혹시 감추고 싶은 다른 진실이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가진 국민이 많고 이 대통령은 한 총재를 예방해서 큰 절을 올린 적은 있는지, 그리고 이 본부장한테 한 총재 예방을 직접 요청한 바가 있는지 국민께 대답을 하라.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렇게 지시한 것은 극히 원론적인 것으로 당연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4개월 전에 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묻고 싶다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일교 측에서요, 정진상도 접촉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지호 대변인은요, 정진상 실장은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혀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도 말이죠. 활짝 열린 통일교 게이트,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라고 하는 이재명 말처럼 이재명의 분신 정진상도 엄정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가 말이죠. 갈수록 시간이 지금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느라고 이제 긴장 국면으로 들어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요, 민주당에서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보여요.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요, 통일교 연루 의혹을 지금 주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연계고리가 딱 밝혀진다면 내란 청산을 하겠다는 동력, 상당히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권의 동향을 보면 지금 이제 의혹, 우선 수사 결과를 두고 보자. 이런 원칙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찌라시 같은 걸 통해서, 여권 정치인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방어에 나설 경우는 악플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박수현이도요, 오늘 이제 SBS에 나와가지고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받으면 된다. 의혹을 숨기고 덮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이 재판에서 어떤 이름을 이야기하는지 봐야 하고 당 지도가 내부 절차에 따라서 윤리감탈단 조사를 지시하든 어떤 조치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좀 이재명이가 이거 해산해야 된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자, 그러면서 사실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낭패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통일교의 옹호론자들도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지원이는요, 페북에다가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니 민주당에도 통일교 검은손이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를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정진상이도 이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 나눈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싸움의 실한 행사 축복의 의미를 다 뒤집을 수 없어서 좀 힘이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윤 본부장이 한반도 평화싸움에 대해서 행사 축사와 관련해서 정진상 부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 대담이잖아. 이렇게 언급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재수 장관의 경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거를 보도하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강한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전재수 장관한테 만약에 이게 준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제 수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국수본이 만약에 이 공소시효가 짧은 정치장법 위반을 할 경우에는 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아니면 임박. 그래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면 국수본에서 뇌물죄를 적용해. 그러면 최대 15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영호 이 본부장이요. 맨 먼저 이거를 특검에 깐 것은 지난 8월이라는 거예요. 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양쪽의 정치자금을 다 댔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전재수한테는 까르띠하고 불가리 명품 시계 2개하고 현금 4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건품을 줬다는 시점이 언제냐? 2018년에서 2019년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말이죠. 2018년 말 이전에 통일 쪽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인 7년은 이미 지났거나 곧 만료돼요. 그래서 지금 국수본에 이제 이첩이 됐는데 국수본에서 이거를 수사하기에는 불가능하거나 또는 빠듯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특검이 8월에 그러니까 넉 달 전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달 말 수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일부러 수사나 이첩을 하지 않고 사건을 뭉갠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금품 수수 시점이 만약에 2019년도 이후이거나 또는 뇌물 형의를 적용할 경우는 수사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 그래서 뇌물 수수는 말이죠. 직무 관련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가 성립되는데 액수가 1억 이상이면 15년,
그리고 액수가 3천만 원에서 1억 사이면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당시 윤영호 본부장은요, 이제 전재수 장관이 이제 부산 지역의 핵심 친문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18, 19년도니까 한반도와 일본에 있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통일부에서 지금 전재수한테 청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명분과 현금을 함께 건넸다. 이렇게 특검에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일 해저터널은 결국 통일부의 수건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검 수사팀에서는요,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서 윤영호 본부장한테 뇌물공유죄 적용을 검토했지만은 결국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관영 매체에 쪽에 요 관련 내용을 줬다는 겁니다. 아, 자, 그래서 이제 뭐 한일 해저터널 통일부 꿈에도 소원은 이 사업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경찰 국수본에서는 말이죠. 국수본에서는 지금 관련 내용의 사실 여부, 통일부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점과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를 수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전재수 장관. 그래서 오늘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다. 예,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다. 제 명예와 공직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다. 그러면서요, 허위 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법적 수사를 통해서 끝까지 책임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진상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죠.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 그쪽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 똑부러지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언급한 걸 보면 1월 25일 이현영 전 통일부 당시는요, 통일부의 이현영 통일부 부회장의 통화에서 당시와 지금 법리 대법이죠. 요원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대본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금 조언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주장문은 이미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 이재명의 분신 정진상도 엄정 중립 수사를 하라. 이런 지령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한동훈이는요,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해야 한다는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중기 특검팀 일파만파로 가지고 있는데, 참 또 하나, 용산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요.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개입 의혹, 연루 의혹에 대해서 전혀 전혀 관계가 없는, 예. 자, 그래서 정진상이도 말이죠.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통일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검찰이나 수사에서 아무리 노력을 했느냐, 검찰이나 그러니까 국회에 이제 표결안이 올라오면 이걸 부회시켜야 돼요. 절대로. 그리고 부견에도 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대책이 없는 것이죠. 돈으로 지금 주차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여러분들 뭐 서울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진풍경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장동혁도 말이죠. 장동혁도 아주 강하게 쐐기를 받고 있어요. 자, 이 8대 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사법부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8억대 악법이 8억대 악부 병원비 부여되는 것은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간다.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실명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에 휘말려 들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는 바 있습니다. 우리 보수 정당에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사단이다.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이죠. 요 사설 한 구절을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섯, 하나는 민주당 통일교 쉽게 흔들 때마다 통일교에서는 압박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한 말을 한 사람의 망상에 침켜 세워지는 일, 예, 참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